저 2년제 졸업했는데 왜 80학점 다 인정 안 해줘요? 저는 3년제 졸업했으니까 120학점 다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학점은행제 전적대학점, 정확한 명칭으로는 학점 인정 대상 학교라고 불리죠. 말 그대로 이전에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인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보유한 학점이 1학점이라도 있다면 학점은행제로 끌고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전적대를 학점은행제로 끌어왔다면 끌어온 학점을 인정받고 학위 취득을 위해 남은 학점만 추가로 이수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전적대로 끌어온 학점이 많을수록 이수해야 되는 과목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총 들어가는 학비가 더 저렴해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전적대는 어떻게 끌어와야 될까요? 오늘의 영상은 학점은행제 전적대 활용 방법 총정리, 어떻게 하면 전적대를 더 많이 끌어올 수 있는지, 또 전적대를 다 끌어올 수 없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등등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마지막엔 실제 학생의 성적증명서를 토대로 전적대 활용 방법과 실제로 학습 플래너가 어떻게 학습 설계를 세우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 설계까지 세워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전적대 활용 꿀팁들을 모두 알아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 대부분은 이미 대학을 다닌 적이 있거나 졸업하신 분들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의 최종 학력에 따라 전적대를 얼마나 끌어올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대학교는 보통 전문대와 4년제 대학으로 구분하죠. 먼저 전문대를 다니셨던 분들은 졸업생, 자퇴생, 재적생 모두 전적대를 인정받을 수 있고요. 2년제는 최대 80학점까지, 3년제는 최대 120학점까지 전적대를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3년제를 졸업했는데 126학점을 보유하고 있다면 6학점은 절삭되고 120학점까지만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럼 4년제 졸업자는 몇 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4년제를 졸업하셨어도 다른 전공의 학위가 필요해서 또는 성적 개선을 위해서 학점은행제를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4년제 졸업자분들은 전적대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이미 4년제를 졸업하신 분들은 학점은행제 타전공 과정을 진행해서 동등한 전문학사, 학사학위를 취득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4년제 졸업자 말고 재적이나 자퇴생은 전적대를 인정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4년제 대학을 다녔어도 졸업만 하지 않으셨다면 140학점까지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최종 학력에 따라 전적대를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으니까 전적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학점은행제를 진행하려고 플래너와 상담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플래너들이 하나같이 시작하기 전에 전적대학교 성적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성적이 낮으면 전적대 못 끌어오는 건가? 놀리려고 그러나? 이유가 궁금하셨죠? 사실 이 이유는 대학에서 이수하셨던 전공, 일반 교양 과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전문학사, 학사학위 수료 조건 다들 알고 계시죠? 전문학사는 전공 45학점, 교양 15학점 이상 필수로 포함해서 80학점을, 학사학위는 전공 60학점, 교양 30학점 이상 필수로 포함해서 총 140학점을 이수를 해주셔야 되죠. 내가 만약 대학에서 경영 관련 과목들을 이수했는데 학점은행제 아동학 전공 학위를 취득하려고 하면 과연 내가 이수했던 과목들 중 아동학 전공으로 인정되는 과목은 몇 과목이나 될까요?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플래너가 성적증명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이유는 진행하려는 학점은행제 전공에 맞게 전공, 일반, 교양 학점으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전공, 일반, 교양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가 될까요? 이건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건 실제로 3년제 전문대에서 반도체 시스템학과를 졸업한 학생의 성적증명서의 일부예요. 보시면 전공 과목인지 교양 과목인지 이수한 과목명이 나와 있죠. 이걸 학점은행제 전자공학 전공에 맞게 다시 구분해 볼게요. 학생이 이수한 과목들 중 반도체 설계 과목을 보시면 과연 이 과목이 전자공학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삐, 안 된다입니다. 그럼 대학에서는 전공으로 이수했지만 학점은행제 전자공학 과정에서는 일반 학점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또 확인해봤을 때 교양 과목으로 이수한 전자수학 과목이 보이시나요? 이 과목은 대학에서는 교양으로 이수했지만 학점은행제 전자공학 전공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증명서를 토대로 내가 이수한 과목은 진행을 희망하는 학점은행제 전공과정에서 전공, 일반, 교양으로 각 몇 학점씩 인정되는지 전문가에게 직접 확인을 부탁드려보는 게 좋겠죠.
아까 전에 최종학력에 따른 최대 인정학점과 전적대를 많이 인정받을수록 수강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럼 전적대는 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건가요?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사실 2년제를 졸업했어도 80학점을 전부 인정받을 수는 없는데요. 학점은 왜 전부 인정받을 수가 없는지, 전적대를 최대한 많이 끌어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아까 학사학위를 취득하려면 전공 60학점, 교양 30학점을 필수로 채워서 140학점을 이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부분 전공 60, 일반 50, 교양 30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만약 대학에서 120학점을 이수했지만 내 전적대는 학점은행제 전공으로 끌고 왔을 때 전공 47학점, 일반 60학점, 교양 13학점이다. 그러면 120학점 모두 끌고 올 수는 있지만 오히려 전공 13학점과 교양 17학점을 더 채워야 되는 상황이고 필수로 채워야 되는 게 아닌 일반 학점은 50학점까지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남은 10학점은 학위를 취득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학점이 되어버리는 거죠. 전적대를 많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공학점을 최대한 많이 인정받을 수 있는 전공으로 학점은행제를 진행하면 그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간과 비용을 훨씬 절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오늘 안내해드린 내용을 토대로 실제로 전적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학습 설계를 한번 세워볼 건데요. 보고 계신 파일은 실제로 학습 플래너들이 사용하는 학습 설계서예요. 이건 실제로 3년제 전문대를 졸업한 제 학생에게 동의를 받고 받아온 성적증명서인데요. 이 성적증명서를 토대로 학점은행제 전자공학 전공과 경영학 전공으로 학습 설계를 세워서 비교해 볼게요. 우선 학점은행제 전공에 맞게 과목을 구분해 볼 건데요. 과목을 확인하는 방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학습 지원, 학점 인정 표준 DB 여기에 들어가셔서 학위, 전공 과목을 이제 일일이 하나씩 검색해 보시면 되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확인할 수 있는 전공이 많긴 하지만 모든 전공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과목을 입력하면 학점은행제 전공에 맞게 전공인지 일반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건 학생의 성적증명서에 나와 있는 과목들을 토대로 전자공학, 경영학 전공으로 구분한 설계서예요. 딱 봐도 어떤 전공이 더 전적대를 많이 인정받았는지 보이시죠? 자, 이제 몇 과목을 더 수료해야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보이시는 것처럼 전자공학은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전필 과목과 부족한 교양학점만 이수하면 되기 때문에 한 학기만 해도 학위 취득이 가능하고, 경영학은 전공학점을 다시 채워야 되기 때문에 한눈에 봐도 기간이 오래 걸리죠. 이렇게 동일 전공이나 관련 전공으로 학점은행제를 진행하는 게 더 단기간 에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학점은행제 전적대 활용 방법에 대해 풀어봤는데요. 영상 더보기란 타임라인에서 궁금한 부분 골라서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이 영상 외에 전적대나 학점은행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카톡이나 댓글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답변 도와드릴게요.